저는 국내 클라우드와 가상화 전문 기업인 틸론에서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이나 또는 비즈니스 협업 관련돼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많은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뉴노멀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간에 우리의 업무와 일상 부분이 최근에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노멀은 일상과 업무의 새로운 기준,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지만 애를 3명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의 일상이 변화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연을 많이 날리고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연이 아니라 드론을 날리고 놀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잔소리가 좀 밖에서 그만 놀고 일찍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밖에서 좀 뛰어놀기보다는 안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또 친구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이 로블록스나 메타버스 내에서 같이 소통하고 게임하고, 또 심지어는 생일 파티도 이런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업무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요즘 MZ 세대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MZ 세대들의 상료에 대한 대응하기의 방법을 팀장이나 임원들한테 요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 상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료? 네. 좀 관심 있게 MZ세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상료를 하면 MZ세대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대묻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MZ세대한테 업무를 지시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회사의 방향성, 목적은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과 또 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조직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업무 지시가 새로운 업무 지시의 뉴노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업무 형태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모여서 소통했던 부분을 디지털 인원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 업무 형태도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의 비율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리서치 그룹에서 전망하기로 뉴노멀 시대이라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앞에 보시는 3가지 기술이 더욱더 많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기술은 이 페이퍼리스 기술, 또 디지털 대면 기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입니다. 물론 이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데스크탑 애지어 서비스라는 기술이고요. 저는 오늘 이 다스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다스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짧게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는 클라우드 상에 자신만의 업무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OS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파일까지 클라우드 상에 각자 또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 접근하든 간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스마트 워크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 업무 형태가 이런 기준이 변하다 보니까 보안 면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많이 적용되고 있죠. 아마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 기존 업무의 보안 정책은 모든 종업원과 데이터,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이 상해에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계 내부만 보안을 강화하면 됐었지만 현재는 종업원들도 기업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 클라우드에 있는 거 또는 사스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단말기도 보급된 단말기 위에 다양한 단말기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 다스는 사용자가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간에 365일 24시간 보안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PC에서 업무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제로 트러스트, 새롭게 보안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다스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모든 식별 주체, 사용자, 기기, 어플리케이션, API를 검토해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에 있다 또는 외부에 있다에 따라서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2팩트, 3팩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단말기 부분도 어떤 보급된 특정 단말기로만 로그인할 수 있다거나 특정 IP 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될 수 있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는 오전에만 근무할 수 있다거나 또는 A라는 사용자는 요일별 월요일, 목요일만 접근할 수 있다고는 다양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요. 또 위치에 따라서 내부에 있을 때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을 때는 프린터, USB 또 각종 I/O 기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자원의 주기적으로 식별, 네트워크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을 식별해서 어떤 위험이 탐지되게 되면 바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가 일반 PC보다 이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서 뛰어난 보안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네 가지 기술은 이 공공기관 같이 보안이 중요한 기관에 업무용 다스를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부분, 외부와의 통신뿐만 아니라 내부와의 통신도 다 암호화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어떤 모드를 검증해서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또 드라이버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특정 프로세스는 아예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을 끄게 되면 보안이 취약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예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거나 또는 프로세스상에 화이트 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허가되지 않는 프로세스가 동작할 때에는 바로 차단이 돼서 이런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가 사내에 들어와도 확산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런 다스 부분은 프로토콜 내용이 스트링 방식이 아니라 양자 방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양자 방식이라 하면 서버에서 구성되고 있는 이런 화면값을 변화된 내용만 RGB 값과 잡혀값을 꼭꼭꼭 압축하고 암호화시켜서 전달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탈취하면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적용이 되다 보니 새로운 보안 기구 다스가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안 솔루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안적인 요소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스 사업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 벌써 한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 혁신을 이루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제가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에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고요. 또 지금도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를 리드하고 있고, 또 보안 때문에 스마트 워크가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 업무를 정착시키고 있고, 또 다스 중심으로 여러 가지 ICT 기술을 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 보안성, 유연성, 편의성을 높이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한번 사례를 짧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 고려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버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모아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의 전자 계측학과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흔하게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전자 계측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모였던 부분을 학교에서 사이트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이런 클라우드 방식으로 가상화시켜서 교육생들이 굳이 모이지 않고도 업무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되게 교육적인 혁신 방안으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사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관리해주는 게 군복단의 업무인데, 특히 주요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산재 처리 부분입니다. 산재를 입게 되면 근로자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예전에는 군복단의 직원들이 노트북 싸들고 상담을 하러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 정보를 굳이 다 노트북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블렛 하나로 가상화시켜서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200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데, 각각의 지점마다 좀 많이 영세하다 보니까 OS 환경이나 사용하는 PC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 쪽에 프린트가 안 돼요, 프로그램이 안 들어와요, 그런 콜센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빨간색 프로그램이 가장 잘 돌아가는 그런 OS 환경으로 만들고, 그런 래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콜센터 업무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혁신을 이룬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례도 우정사업본부는 틸론이 서비스하고 있는 KT로 42,000명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업무망 부분은 국내 최초로 PPP,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실제로 서버의 운영은 KT가 하지만 보안 정책 관련된 내용은 우정본이 진행하는 사례로 적극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콜센터 관련된 내용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적용한 부분이 있고, 또 건강보호심사 같은 경우는 많은 진로 정보에 갖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기관과 협력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 보안을 좀 못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기관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PC로 접근하지만 다스를 통해서, 가상 PC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재작년에 정보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 다스가 이룬 혁신 부분은 클라우드 시대를 리드했다는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클라우드가 서버, 스토리지 이런 IT 자원을 애자일하게 빨리 늘려주는 것이 핵심 역량이었다 하면, 최근에는 IT 쪽에 어떤 서버나 스토리지를 빠르게 늘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사용자 업무 형태를 제공해주는 것이 핵심 역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버 스토리지 용량을 누린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클라우드 내용은 인프라 중심에서 어떤 비즈니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하스 기반에서 다스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보다 자동화된 그런 OS 환경, PC 환경을 제공해 준다거나,
또 사용하다 보니까 메모리 CPU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실시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요즘 개방용 월세 많이 사용하시는데 굳이 다른 하드웨어로 개방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포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 각각의 멀티 테넌트가 적용되어서 같은 서버 내에 구현되지만 보다 안전한 그런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가 연동되는 형태로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계시고요. 뭐 작년 하반기에 한국은행도 이런 다스를 통해서 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혁신 부분은 스마트 업무를 장착했다는 얘기고요. 뭐 특히 공공기관은 예전부터 2데이 PC로 업무를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 업무라든가 또 각 기관의 어떤 정보들이 사일로처럼 쌓여 있어서 좀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행안부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온북이라 하면 공무용 업무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2데이 PC가 아니라 한 대의 노트북으로 스마트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이고, 그럼 예전에 인터넷망 업무망 나눈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스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무원들이 내부에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 있고 출장지에 있을 때는 인증 부분을 더 높인다거나 또 특정 단말기를 통해서만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다거나 그런 다양한 제로트럭 스트 개념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현장 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다스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혁신적인 업무로 이 온북 사업을 말씀을 대통령한테 보고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27년까지 공무원들 90% 이상을 온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KT가 이런 온북 사업을 위해서 트리온의 다스로 서비스를 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는 모든 업무를 이 온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트리온에서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다스 혁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다스 중심으로 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ICT 기술을 융합해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5G 기술을 다스와 연동을 해서 현재 가기부, 세종시, 코레일 등이 현재 시범 시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이런 다스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부분을 다스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흔히들 메타버스는 왜 3.0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가상경제의 활성화와 공간 비즈니스의 기회를 메타버스가 활성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왜 3.0이라 하면 탈중앙화된 이런 인터넷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런 메타버스가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제 기억으로 한 11월 달에 이 빌 게이츠가 앞으로 2, 3년 안에는 회사 내 대부분 회의 업무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물론 청소년들도 좀 보이지만 중장년층은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재 메타버스는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장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인터넷 발전 방향을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사실 인터넷도 맨 처음에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소통과 공유 최종적으로 업무로 발전한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현재는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처럼 B2B 개념이 대부분 있지만 현재는 많이 S2 개념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메타오피스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한번 이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 B2B
그러니까 기업에서 거래량의 80%가 대부분 현재는 P2E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2E, 뭐 크리에이티브 활동이라든가 기부 활동, 또 교육, 예. 또 심지어는 움직이는 가상 세계 가치 운동에서 뭐 돈을 코인을 벌 수 있다거나 또 어떤 커뮤니티 형성, 또 어떤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로 점점 더 소통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뭐 궁극적으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는 우리 3.0 가장 중요한 분산 조직형 다오와 가상경제가 융합해서 궁극적으로 요즘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발생시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메타버스에서 왜 다스가 왜 중요하냐?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기관마다 코로나 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금융보험원에서도 다양한 재택근무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내용 조금씩 상이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기 아래 나와 있죠. 개인 PC로 재택과 원격 근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메타버스로 업무를 수행할 거예요라는 직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 보게 되면 뭐 아바타로 공간을 같이 인식해서 친밀감이 높아지고 또 화상회의로 회의를 하지만 실제 업무는 로컬 PC로 하고 회의만 메타버스로 하고 그런 이중화된 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 올해도 행안부 공공기관에서 메타버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면 서비스 하겠다고 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업무 수행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사실 메타버스에서 브라우저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좀 메타버스에 친숙한 사람들은 많이 까먹통하죠. 어차피 인터넷이 돼서 메타버스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는 만약에 패시하게 보여준다면 그건 미러링 돼서 보여주는 것이지 메타버스 내에서 브라우저가 돌아간다거나 메타버스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는 메타버스, 업무는 로컬. 아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개인 PC로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확대 부분이 확대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우리 탈중앙화된 오피스 환경, 메타 오피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타버스, 현실 세계를 확장시킨 메타버스와 이 다스, 가상기술을 융합했을 때 진정한 메타버스 오피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웹 3.0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오죠. 분산 자율형 조직. 네. 현재는 다오가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투자 다오가 일반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어떤 의료 쇼핑, 의료를 만든다거나 또 어떤 공장에서 어떤 생산품을 할 때 다오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수익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분산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지? 했을 때 바로 다오에서 다스를 통해서 협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로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다오도 외국에 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오 애저 서비스, 그걸 다스라고 하거든요. 뭐 보면 아라곤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다오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스를 위해서는 다스가 필요한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내용은 틸런의 사업을 3D 형태, 메타버스 오피스 형태로 구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보시면 현재 그 사용자가 아바타로 출근하게 되면 미러링된 화면이 아니라 가상화된 본인의 PC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메타버스 내에서도 뭐 행정, 금융, 교육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간을 같이 인지하면서 공간을 같이 인지하게 되면 친밀감이 높아지고 또 기억력도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회의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오피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가상 PC가 접목하게 되면 메타버스의 각 공간 부분을 별도의 PC로 구현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의료, 국방, 교육 등 다양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향후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매년 틸론데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사옥에서 틸론데이를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이거 회사 로고인데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했는데 들어올 때 이렇게 아바타를 선택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가상 세계에서 바로 발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 메타버스에서 바로 새로운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틸론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 다스 기술에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진 전자문서, 이런 데이터 부분을 신뢰성 있게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 더 나아가서는 이런 AI 기술까지 접목시켜서 보다 고도화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틸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틸론은 VDI라 하면 다스는 서비스형이고 VDI는 구축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VDI는 5개의 회사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판매율이 83%, 현재까지는 10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가격도 제일 비싸요. 그런데도 이런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는 사실 이 다스 또 VDI 부분은 다른 시스템은 엔지니어만 만족시키면 되지만 이 VDI 다스는 부산에 있는 과장님, 제주도에 있는 이사님, 인천에 있는 우리 관리직들 두루두루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 스킬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노하우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근데 앞에 보시는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다스가 잘 된다고 하니까 만든 지 한 몇 년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23년 동안, 22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다 보니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틸론의 VDI 다스를 많이 선택해 주시는 거라 볼 수 있고요. 틸론은 23년 동안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오직 이 한 업무만 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 우리 전 직원들이 이 VDI와 다스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틸론은 이런 가상화 기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블록체인 협업 기술을 통한 하이퍼워크를 현재 구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구현되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 일하는 방식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모든 산업과 모든 사람을 고려하고 ESG 경영, 보안, 협업, 기온, 트렌드 그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할 우리의 업무 환경
필름과 함께 준비하세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업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디스테이션은 타사 대비 높은 서버 가용률을 보여줘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우수한 성능 덕분에 도입 후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회사 측면에서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G스테이션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와 직원 모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업계 특성상 보안과 성능 모두를 고려했죠. 처음에는 VDI에서 CAD 같은 고사양의 프로그램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 이스테이션을 통해 업무를 보다 보니 속도 저하 없이 고사양의 프로그램이 잘 구동되어서 현재는 공간과 기기에 제약 없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VDI 특성상 보안이 뛰어나서 회사와 직원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에 방문하여 구축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스템 구축 완료까지의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이미 구축 완료된 기업은 빠른 증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로서는 빠르고 정확한 구축을 할 수 있어 좋고, 고객사는 빠르고 정확한 구축뿐만 아니라 증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이스테이션의 장점입니다. 메타버스 오피스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실제 업무를 메타버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였어요. 보통의 메타버스 오피스였다면 화상회의나 웨비나 정도만 가능하고, 실제 업무는 메타버스 플랫폼 밖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필론의 센터버스는 실제 PC 업무를 메타버스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던 메타버스 오피스 아닐까요? 센터버스를 통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재택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ESG 경영 또한 회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준비요? 전 직장에서는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취합하고 출력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V스테이션 덕분에 회의 준비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또 제 화면을 실시간 미러링하여 보여줄 수 있고 피드백을 바로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아요. VDI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안전한 화상회의가 필요했어요. 센터페이스는 온도과 같은 VDI 환경에서도 끊김없는 원활한 화상회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가상화 인호 기업 텔로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여 ESG 경영 및 업무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텔로는 급변하는 기업의 근무 문화를 고민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좀 늦기 시작해서 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